내용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이걸 내용 나눠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맞춤법 형태에 관한 내용을 지난번 클립에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소리에 관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명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갖고 있는 학생이 158쪽, 잡서를 펼친 학생은 238쪽을 펼쳐놓고 내용을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반절쯤 지나갔네요. 좀 복잡하지만, 자, 이 부분이 어려워서 또 시험에 등수를 가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집중해서 열심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소리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발음을 표기에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즉 표기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밑에 적용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밑에 알쏭달쏭 맞춤법 사례에서 확인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짭짤한, 여러분들 짭짤이 아니고 짭짤이네요. 짭짤이 아니라 짭짤입니다. 자, 깍두가 아니고요. 깍두입니다. 자, 를 접시에 듬뿍이 아니고 듬뿍이네요. 자,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깍두기 발음하면 깍두, 여러분들 깍의 받침에 기역이 있고 뒤에 디귿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음운의 변동에서 배웠던 어떤 현상에 적용됩니까? 자,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조소가 만나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요. 자, 발음은 깍두기 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발음은 된소리가 일어났는데 표기는 이것이 맞습니다. 표기에는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요, 또 듬뿍 같은 경우는 이건 된소리로 바뀌긴 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조수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듬뿍의 듬이 여기 미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음이기 때문에 된소리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된소리 되기 여러분 조건에 된소리로 바뀌긴 하지만 그 조건 네 가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음운의 변동할 때 그 된소리 되기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납니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네 가지 조건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필기해 주세요. 된소리 되기의 조건 네 가지라고 적어보세요. 기억납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 단어의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으로 끝나고 뒷단어 첫 소리의 시작이 비읍, 디귿, 기역, 조소, 지읒, 시읒일 때 뒤에 것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국과 수가 만났죠? 자, 앞에 기역으로 끝나고 뒤에 게 시어 시작했습니다. 발음은 국수라고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납니까? 용언의 어간 적습니다. 용언 어간 니음, 미음 뒤에서 바뀝니다. 예컨대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다에 신 플러스 고고 왔을 때 뒤에 게 신고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고요. 세 번째 기억납니까? 한자어 리을, 자,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서 역시 된소리 되기가 허용됩니다. 예컨대 갈등, 나는 갈등, 자, 뒤에 게 리을 받침, 한자 리을 받침 뒤에서 갈등으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형사형 어미,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 자, 리을 뒤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나는 어찌할 바, 자, 표기는 반대, 된소리 되기 바가 일어나죠.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바뀝니다. 자,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조건의 경우에 음운의 변동에서 우리가 된소리 되기가 허용된다는 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상기해 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만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죠. 그러면 듬뿍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현상으로는 된소리로 바뀌긴 했지만 앞에 듬의 받침 미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받침 미음으로 끝난 건 여기 네 가지 조건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받침 미음, 한자어 리을 디, 관형상음 리을 디, 용언 어간 니은 디, 듬뿍의 니 미음은 용언의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침의 앞에 바닷가 역시 아니죠. 네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된소리 표기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 네 가지 현상은요, 의문의 변동사 국수, 신고, 갈등할 바와 같이 의문의 변동으로는 된소리 되기가 해당되어 일어나지만 이것은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된소리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요. 그냥 원형을 적어줍니다. 국수인데 국수로, 신고인데 신고로, 갈등인데 갈등으로, 할 바인데 할 바로 적는다는 얘기죠. 자,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했죠? 본문 보겠습니다. 오른말, 오른쪽 볼게요. 자, 우리말에서는 예사소리 바닷가 조소가 일정한 환경에서 까따빠싸짜로 발음되는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정한 환경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바닷가 뒤입니다. 바닷가 뒤에. 혹은 뭐 뒤에서? 니은 미음 뒤에서. 용언의 어간. 혹은 어디 뒤에서? 한자어 리을 뒤에서. 관형사용 어미 리을 뒤에서. 이 네 가지 조건 환경. 이 환경 네 가지의 조건 하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데 이걸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 않는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깍두기로 발음하지만 표기는 깍두기로.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이런 내가 뚜렷한 까닭 없이, 자, 뚜렷한 까닭 없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뚜렷한 까닭은 여기 네 가지 조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네 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가지 조건이라는 뚜렷한 까닭이 없는데, 없이,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는 된소리를 적어줍니다. 예컨대 오빠. 자, 오빠, 여러분 오빠에 여기 된소리로 바뀌어서 거꾸로 거구가 거꾸로 오빠가 거꾸로는 어때요? 오의 오와 빠의 아, 거꾸로의 어와 꾸의 우.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자, 이건 앞에 네 가지의 된소리 조건과는 거리가 있죠. 즉 뚜렷한 까닭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된소리를 반영해 주고요. 듬뿍처럼 받침 니은 니을 미음 티. 자, 듬뿍처럼 니은 니을 미음 티. 이응 티. 듬뿍. 자, 니은 미음 티. 자, 이런 경우 표기에 반영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짭짤 안에 짭과 짤과 같이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 짭의 짜나 짤의 짜는 비슷한 음절 아닙니까? 이것이 겹쳐나는 경우는 같은 글자로 적어줍니다. 그런데 앞에 건 짭인데 뒤에 걸 잘로 적는다면 발음이 비슷한데도 표기를 달리 해주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이 적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똑딱 똑딱, 똑딱이 아니라 똑딱이죠? 똑딱. 자, 비슷한 것이 겹쳐나거나 눅눅하다, 눅눅. 자, 똑같이 자, 이런 것이 낳는 경우는 같은 글자로 적어줍니다. 더 비슷한 예를 추가하면요, 쓱쓱, 쓱싹. 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음들이 겹쳐나기 때문에 된소리를 반영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설명한 것들을 맞춤법 항목으로 정리한 규칙이 바로 밑에 나온 제5항과 제13항이 되겠습니다. 두 모음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오빠 거꾸로가 바로 두 모음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을 받침 뒤는 듬뿍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 자, 이건 짭짤, 뚝딱뚝딱, 눅눅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다음 아순아순 맞춤법 두 번째 박스 봅시다. 시의 운율은, 여러분 운율이 아니고
율이네요. 자, 이때 법칙률자 한자로는 이런 글자입니다. 법칙률자. 원래는 률이에요, 률. 원래 한자의 발음은 리을의 률입니다. 근데 여기는 률을 율로 바꿔놨네, 운율. 자, 내재률이 아니고요. 내재율입니다. 자, 근데 외형률 같은 경우에는 율이 아니라 또 률을 자, 규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에는 율, 어떤 때에는 율, 지면암대로네요. 대체 이것들의 기본적인 원칙 규칙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이 박스에 있는 율과 률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조건은 일단 한자음. 자, 한자음이 앞에 녀, 뇨, 뉴, 니 그죠? 그 다음 한자음 랴려 역시 한자음이죠. 랴려 류리가 첫 소리에 올 때 따라서 두음 법칙이죠. 자, 두음 법칙 조건 첫 번째 한자여야 된다. 한자음에 니은이나 리을로 시작되는 말이 첫 소리에 올 때. 자, 한자음이 첫 소리 니은 시작 그 다음에 리을 시작일 때 니은과 리을 시작되는 말 첫 소리에 올 때 두음 법칙을 적용시켜서 자, 여러분 니은을 탈락시키면 자, 여자가 탈락시키면 니은 탈락이 해서 여자로 바뀌죠. 여러분 니은이 이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건 탈락되는 겁니다. 탈락되면 모음만 남겠죠. 주의하세요. 니은이 이은으로 바뀌는 거 교체가 아니고 탈락된다는 거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혹은 리을 같은 경우는요. 레의 그죠? 얘도 레자인데 자, 첫 소리 왔을 때, 자, 예의라고 적죠? 역시 이것도 리을이 이응으로 교체된 게 아니라 이응으로 탈락됐습니다. 혹은 리을은요, 또, 노동의 노동이 노동으로 바뀌어 발음되죠? 이건 탈락된 게 아니고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음 법칙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노동 같은 교체 현상, 로인, 노인, 노동 같은 교체 현상, 탈락과 교체 두 가지 현상을 포괄하고 있는 게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둡시다. 첫 소리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 여자는 첫 소리니까 탈락, 이 첫 소리니까 탈락, 그 다음 남녀는 두 번째 음절이니까 탈락 안 시키고, 자, 원래 원 발음을 적어줬네. 홀레 역시 두 번째 음절이니까 적용되지 아니하고 본음대로 적었습니다. 자, 다만 렬율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 자, 이거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라는 조건이 있을 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자, 리을을 탈락시켜서 열과 율로 이런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 여러분들 예컨대 비율 나는 몸의 비율이 좋다 할 때 비률이 아니라 비율이죠. 자, 왜 율입니까? 앞에 있는 비가 모음 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왔는데 모음으로 끝나는데 비률이라고 발음하면 비률 나는 비률이 좋아 발음하기 엄청 힘들어요. 자, 이렇게 모음 뒤에 또 니은 티 모음 티 자, 모음 T가 뭐가 있을까요? 선율. 자, 선율. 그러면 선 뒤에 률이 옵니까? 율이 옵니까? 선율이라고 하죠. 자, 니은 받침 뒤에서 역시, 열이나 율로 적습니다. 선율, 비율. 이런 경우고요. 니은이 아닌 받침 뒤. 니은이 아닌 받침 뒤. 근데 이응 같은 경우도요. 이응 뒤에서는 렬이나 율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자, 외형. 니은이 아닌 받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률이 됐고요. 내재율 역시 모음이기 때문에 율이 왔네요. 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핵심 뭐냐면 모음, 니은, 디, 열률 나머지는 전부 다 렬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모음이나 니은, 디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이제 이런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활동 내용을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밑줄근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법석을 피운다. 자, 과연 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거죠. 뭉둥그리다. 둥이 맞는 것일까? 년도 맞는 것일까? 씁쓸이 맞는 것일까? 이것들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규칙들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발음은 여러분 발음은 법석이라고 납니다.
즉 된소리가 일어나는데 조건 네 가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줬어.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 한자어 리을 뒤 그리고 관형사용 어미 리을 뒤인지를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된소리가 남에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응?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표기에 반영 안 합니다. 여기 앞에 비읍으로 끝났네. 비읍. 이거는 된소리 되기 조건 첫 번째 바닷가에 해당하니까 반영이 된소리는 일어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법석인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법석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뭉뚱거리다. 자, 뭉뚱거리다. 이런 뭉뚱거리다. 자, 여기 뭉뚱거리다. 발음은 뭉뚱으로 납니다. 뭉뚱. 그런데 문제는 표기에 반영할까 아닐까 이 규칙인데 네 가지의 조건을 떠올려봐서 거기에 해당하면 반영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 표기에 반영해 줍니다. 자 그런데 앞에 받침이 뭐로 끝났습니까? 바닷가가 아니라 이응으로 끝났네요. 따라서 네 가지의 된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뭉퉁이 아니고요. 뭉뚱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반영한다. 자, 세 번째 그 연도. 자, 여러분, 해년자가 한자인데 원 발음은 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음절이 왔어요. 첫 번째 음절에. 그러므로 첫 번째 음절이니까 어때요? 두음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어서 니은이 탈락해서 연도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 틀렸습니다. 적용되어 첫 소리니까 연도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번째, 그녀는 씁쓸한, 여러분, 습의 스하고 쓸의 의하고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는 같은 글자로 적어주는 게 이상적인 규칙이 되겠죠. 소리가 비슷한데 왜 같이 안 적어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씁쓸은 틀린 표기가 되겠고 씁쓸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쉬운 사례이네요.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읽어서 바르게 고쳐보자. 채점한 다음에 자 일단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출할 확률. 자, 확담의 률이 율인지를 구분하라는 문제네요. 율입니까? 률입니까? 자, 률이 아니라 률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앞에 나온 앞단의 받침의 끝에 자음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니은이나 뭐 뒤? 자, 니은이나 모음 뒤. 니은과 모음 뒤에서만 뭔가요? 니은과 모음 뒤에서만 열이나 율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받침이 기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다른 것들은 다 율이 되겠네요. 좀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틀렸습니다. 갑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받침이 비읍으로 끝났고 뒤에 지읒 시작해서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조소에 해당하는 즉 된소리 두기의 조건 네 가지 까닭이 있는 된소리 두기이기 때문에 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발음은 짝인데 자 된소리 두기 조건 네 가지 중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요. 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서 갑작이라고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3번 통화 양이 많아지면 자 양이냐 량이냐 여러분 량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 음절일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겠지만 이 양이 몇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통화량으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절뚝거리며. 자, 발음이 뚝으로 발음되는데요. 자, 앞에 조건 봅시다. 앞에 리을로 끝났네요. 여러분들, 앞에 리을 뒤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거는요, 된소리 득의 조건 네 가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한자어 리을 받침 뒤거나 아니면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관형사형 어미 리을도 아니고 그리고 한자어 리을도 아닌 한 단어 안에서 고유어 안에서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된소리 되게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요. 따라서 표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 두 개 아니라 절 뚝이 맞겠네요. 4번 주의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청률. 그러면 이응 다음에 니은하고 뭐 뒤에서만? 니은하고 모음 뒤에서만 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응 뒤기 때문에 자
니은하고 모음 뒤에서, 거꾸로 했습니다. 니은하고 모음 뒤에서, 자, 니은하고 모음 뒤에서 열이나 율입니다. 비율, 모음 뒤 비율, 그 다음에 선율, 니은 뒤에 선율, 비율 같은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니은이나 모음 뒤에서만 열율이 되겠고, 앞에 시청의 받침 이응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시청률로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설명을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쓱싹 쓱싹이냐 쓱싹 쓱싹이냐 당연히 앞에 게 맞죠. 왜냐하면 한글 맞춤법 제13항 보면 한 단원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걸 겹쳐나면 어떡합니까? 같은 글자 적어줍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쓰기가 나는 어떤 규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1번의 형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2번의 소리에 관한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의미 파악이 쉽다.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띄어쓰기 기본적 원칙 아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기본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쓴다. 그러나 조사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보니까 자립성이 없다는 거죠. 자립성이 없으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 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여기라는 단어가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니까 체언이죠. 그리고 에서는 조사입니다. 부터 역시 조사네요. 조사는 앞말에 붙였으니까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이 없으므로 앞말에 붙였습니다. 따라서 에서부터는 붙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기는요. 이것도 대명사가 되겠네요. 체언이고 뒤에 붙는 건 당연히 조사일 테니까 붙여 쓰는 게 맞겠네요. 까지는 조사인데 자 이렇게 띄어 쓰면 안 되겠습니다.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잘못 쓴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에 대한 규정을 밑에 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걸 좀 볼게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까지가 조사니까요. 자, 여기에서부터와 조사가 둘 이상, 두 개, 세 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두 개 나오는 경우도 붙여 쓰고요. 자, 조사의 위치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 선생님 이게 뭡니까? 분명히 문법 처음 기본 배울 때 조사 위치는 체언 뒤에 붙는 걸로, 여러분 보세요. 조사의 일반적 위치는 체언 뒤에 붙는 거 아닙니까? 체언 뒤. 예컨대 나 플러스 는, 나가 대명사니까 는 체언 뒤에 붙어서 이렇게 붙여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미 뒤에도 붙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조사의 특수용법으로 어미 뒤에도 붙습니다. 이런 다치기, 이런 기는 명사형 어미인데요. 어미 뒤에도 붙을 수 있는 특수용법으로. 자, 다치기밖에. 다치기는 잘해. 자, 이렇게 어미 뒤에도 붙는다는 거 여러분 주의해 두시고요. 또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부사 뒤에도 붙습니다. 조사가 부사 뒤에도 붙는 특수용법이 있어요. 우리가 너 참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잘 뒤에 도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도의 도가 보조사인데요. 보조사. 역시 잘이 부사기 때문에 뒤에 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까 얘기했죠? 다른 조사 뒤에도 또 붙였을 수 있죠. 두 개. 나왔죠? 자, 여기에서부터와 같은 사례죠. 에서와 부터가 둘 다 조사일 때 조사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조사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1번에 체언 뒤에 붙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이 되지만 어미 뒤에도 부사 뒤에도 다른 조사 뒤에도 붙는다는 특수용법을 여러분들 추가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 나올 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의할 대목 제가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자, 나는 자, 놀기는커녕, 자, 뭐뭐는커녕, 나는 너를 사랑하기는커녕.
여러분들 여기서 조사가 뭡니까?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예요. 그래서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보조사인데요. 는커녕. 자, 이게 조사여서 앞에 걸 붙여 쓴다고 하는 점 여러분 주의해야 되겠고요. 1번. 그죠? 그런 거. 난 널 사랑할 뿐. 할띠고 뿐. 이런 뿐이요. 의존 명사입니다. 뒤에 많이 조사거든요. 그래서 뿐과 많은 붙여 쓰고, 자, 사랑할과 뿐은 띱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사 용법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정리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맞춤법. 뒤에 의존명사 넘어가. 맞춤법에 대한 항목은 의존명사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 조사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문제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는데, 자, 명사는 명사인데 남에게 의존되어 있다 보니, 즉 독립성이 없다 보니, 즉 자립성이 없는 거죠. 다른 말에 기대어 쓰입니다. 이때 다른 말은 관용어란 뜻입니다. 관용어에 기대어 쓰입니다. 예컨대 난널 엄마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예컨대 먹을 것 이런 것은 명사 아닙니까? 명사인데 영어로 띵에 해당하는데 이거 어떤 사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명사적 의미는 지니고 있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존 명사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의존 명사는 자, 먹을이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아서만 사용될 수 있죠. 먹을 것, 놀 것, 탈 것, 잘 것 등등등. 자, 이렇게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만 이 말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명사라 부르고요. 의존명사는 비록 의존되어 있지만 그래도 명색은 품사, 단독 명사이기 때문에 앞단어가 띄어 쓴다는 것입니다. 명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띄어 쓴다 하는 게 중요한 규칙이라는 거 일단 이해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5분 만에서, 여기 예문을 먼저 봐야 되겠네. 나는 달린과 지를 띱니다. 이 지가 의존 명사고요. 시간을 가리키는, 달린 후의 시간. 그 다음 5분. 자, 5가 분을 꾸미는, 분은 역시 의존 명사가 되겠고요. 자, 5는 시간을 가리키는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띄어써야 되겠고. 자, 의존명사 뒤에 또 의존명사. 이때 만도 역시 의존명사입니다. 자, 의존명사 연달아 2개 나올 때는요. 다른 뜻, 분은 시간의 단위를 가리키고 많은 흐른 후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각 똑같은 의존명사이지만 의미가 다른 의존명사에서 띄어써야 됩니다. 자, 많은 시간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뒤에는 조사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몇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품사와 어떤 그 띄어쓰기 규칙을 선생님이 필기한 걸 바탕으로 반복해서 이해해 보시고 암기해 놓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시간이 얼마가 계속됐다는 의미의 의존명사니까 띄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나 주의합시다. 밥만 먹는다의 많은 밥이라는 체험 명사 뒤에 딱 붙어. 자, 명사 체험 뒤에 조사가 오지 않습니까? 체조. 이 조는 자, 많은 조사를 쓰인 겁니다. 주의하세요. 5분 만에 많은 의존 명사인데 반만에 많은 뭡니까? 반만에 많은 조사입니다. 자, 관용어 뒤에는 의존 명사가 오고요. 관명. 체언 뒤에는 조사가 옵니다. 5분 만에의 5분만은 관용어 플러스 의존 명사니까 띄어쓰고요. 자, 여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최조. 자, 나는 밥이 체험 명사이니까 많은 조사여서 붙여 쓴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관명체조, 관면, 5분만, 분이 많은 꾸미는 관용어고 많은 꾸미는 의존 명사니까 띄어쓰고요. 밥만 먹는다. 밥은 명사 체언이고 뒤에 많은 조사가 오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관명체조 암기해 두시고 분만, 반만을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의존명사, 조사, 어미, 접사 등에는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으므로 띄어쓰기를 유의해야 된다. 자,
예컨대 많이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자, 많이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점, 그죠? 반만, 5분만 그런 걸 주의해야 되겠고요. 어미와 접사 같은 것도 형태 지금 여기 사례가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이따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해줄게요. 띄어쓰기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었습니다. 단위명사. 이걸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오분의 분은 단위를 가리키는 명사. 자, 사탕 한 개. 의존명사. 차 한 대. 옷 한 벌. 10살. 그 다음에 연필 한 자루. 신발 한 켤레. 등등등 단위성 의존명사 역시 자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옆에 아까 주의할 것도 여기 나와있죠. 참고자료. 그럼 이거 필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별표할게요. 빵빵빵 새길게요. 여러분 만큼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경우에는 의존 명사로 쓰이고요. 어떤 경우는 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의존명사이면 띄었어야 되겠고, 자, 조사할 경우에는 붙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는 똑같은데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체언, 대골은 체언 명사니까 체언 뒤에 오는 것은 무조건 조사니까 붙여 쓰고요. 그 다음 준언이 관형어니까 관형어 뒤에는 뭐가 온다? 의존 명사가 온다. 그러니까 띄어 쓴다. 최조는 붙여 쓰고 관명은 붙여 쓴다. 주는 이제 는이 관형을 사용 어미 아닙니까? 니는 는 리를 던. 자, 이게 오게 되면 준언이 동사니까 뒤에만큼 명사에서 띄어 쓴다는 거죠. 만큼만큼 주의해야 되겠고요. 자, 뿐 같은 경우는 뿐도 어떤 경우는 의존 명사고요. 어떤 경우는 조사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자, 들었을 니는 리를 던. 자, 오게 되면 자, 관형어가 되겠고요. 관 플러스 뒤에 의존 명사가 되니까 띄어써야 되겠습니다. 자, 실력. 자, 체언 왔죠, 체언? 체언 뒤에는 뭐가 옵니까? 조사가 와서 붙였어야 되겠네요. 자, 이 예문과 품사를 반드시 필기해 두고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인 경우는요, 가치는 친구와 같이 사업한다. 가치가 하다라는 서술어 꾸미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단독 품사니까 역시 띄었어야 되겠죠, 여기를. 그죠? 자, 얼음장. 얼음장은 명사 아닙니까? 명사 체언. 명사 체언이니까 체조에서 붙였어야 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가치가 부사를 쓰이는 경우와 조사를 쓰이는 경우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 같은 경우, 대로. 여러분, 대로 같은 경우도요, 대로도요. 나는 먹을 대로 먹었다. 밥을 먹을 만큼 먹을 대로 먹었다. 먹을 대로. 그 다음에 법대로 해. 여러분 차이를 이해하겠습니까? 먹을 대로는 의존명사가 되겠네. 그러니까 띄었어야 되겠죠. 앞에 관형어니까요. 자, 법대로의 법은 체언이니까 자, 이거 조사 법대로가 조사가 되겠네요. 대로가 조사, 대로가 의존명사. 앞에 오는 단어가 먹으리 관형어니까 의존명사 띄어쓰고 법대로의 법은 체언이니까 조사 붙여쓰고. 자, 또 볼까요? 지. 자, 난 무엇을 먹을지 헷갈려. 자, 난 너를 만난 지 10년 만이다. 만난 지. 이런 만난의 니은은 관형사항, 만나다의 니은 관형사항 어미고요. 이때 지는 시간의 의미를 가리키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어 플러스 의존명사 띄웠어야 되겠고요. 맘 먹을지, 여러분 이때 을지가 선택의 의미를 지닌 어미입니다. 어미기 때문에 먹다 어간 뒤에 붙여야 되겠죠. 자, 지도 역시 두 가지 용법이 있네요.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아주 많이 나오겠죠?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아주 규칙을 바탕으로 뒤에 나온 7, 8, 9의 연습 문제를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띄어쓰기를 맞게 고쳐보자. 자, 나는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띄어쓰는 거. 그리고 동생보다 띄어써야 되겠고, 일찍 띄어써야 되겠고, 학교에 간다 띄어써야 되겠죠. 자, 근데 동생보다는 보다가 조사입니다. 뭐, 여기는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학교에도 애가 조사이니까, 당연히 붙여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가 약간 헷갈립니다. 발표할게요. 그가 뛰고, 노력한, 자, 만큼은 여기서 의존명사, 왜냐면 노력한의 한의 니은이 관형사의 어미이기 때문에 관형사 플러스 의존명사가 되어서 관명, 자, 띄었어야 되겠네요. 좋은가 결과 띄었어야 되겠고, 자, 어깨를 띄었어요. 바랄 뿐이다. 자, 이런 뿐이 이때 바랄에, 바라다의 리을이 관형사의 어미, 니은은 리을을 던져서 관형어가 되겠고요. 관형어 플러스 의존명사의 구조이기 때문에 뿐을 띄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다는 조사이니까 붙였어야 되겠네요. 뿐 뒤에 이다 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 번. 이런 번은 횟수를 가리키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야 되겠고요. 자, 물에 손을 담그자 띄어야 되겠고, 손이 얼음장. 그럼 가치는 앞에 얼음장이 명사이니까 명사 체험 플러스 조사 붙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띄었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별로 없네요. 혹시 헷갈리는 게 있다면 지금 생활펜 꺼놓고 그 원리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줄넘기를 시작한 지, 여러분. 시작한 지, 시작하다에 대한 관형사용 어미네요. 시작하다니 관형, 품사는 동사이지만 문장에서 보는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플러스, 자, 뭐가 오늘 관명이죠? 의존명사가 오니까 띄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줄넘기를 시작한 후에 흐른 시간을 가리키는 의존명사여서 띄었어야 되겠고요. 이틀째, 자, 이틀째는 여러분들, 전미사로 쓰여서 전미사 앞에 붙여 쓰죠? 붙였습니다. 이틀째 다 벌써 옮겨갑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댓글 볼게요. 난 나대로, 여러분, 대로는요, 자, 앞에 나가 체언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 체조, 구성을 갖고 있는 체조, 당연히 대로를 붙였어야 되겠고요. 운동 중, 자, 운동 중, 여러분, 이 합성어가 아니고요. 중은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역시 띄었어야 되겠고요. 자, 인대는 어미가, 자, 조사 어미. 자, 중이 의존 명사인데 서술격 조사, 인대가 서술격 조사가 활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중인대를 붙여야 되겠고요. 같이, 여러분 이 같이는 부사기 때문에 여기 띄었어야 되겠네요. 난 너무 피곤해서 줄넘기는 거요. 줄넘기는 문제 엄청납니다. 그럼 줄넘기는요. 명사가 되겠고 는 조사, 커녕 조사 두 개의 조사입니다. 는도 보조사, 커녕도 보조사, 조사가 두 개 연속 나와서 붙였어야 되겠죠. 아무튼 줄넘기가 명사고 뒤에 는 커녕은 조사기 때문에 통으로 다 붙였습니다.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앉아있다 띄었어야 되고 힘든데 붙였어야 되고 자 힘들다 니은데가 없으니까 붙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9번을 한번 확인해 9번은 볼까요? 안되다 안되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좀 어렵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여기 지금 교과서에 설명된 거는 설명이 조금 추상적이고 사례가 없어서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필기를 미리 해놨는데요. 이 필기를 잘 따라오면서 필기를 해놓고 예문을 통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되다를 지금 붙여 쓰는 경우입니다.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렇게 띄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보면요. 자 안되다가 붙여 쓰는 경우는 동사일 때가 있고요. 형용사일 때가 있는데 그 동사 형용사 용법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표시해놨습니다. 여기 쓰세요 여러분들. 일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밑줄 긋고요. 동사 일이라고 씁니다. 자 예컨대 옆에 예문 추가할게요. 과일 농사가 안 돼. 붙였어야 됩니다. 자 과일 농사라고 하는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동사가 되겠죠. 자 이걸 붙여서 해야 됩니다. 과일 농사가 안 돼. 동사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의 의미로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커서 난 훌륭한 사람이 안 됐어 할 때 자식이 안 되기 자 안 되다 훌륭한 사람
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가 되겠죠. 이 동사기 때문에 안 되다 붙였어야 됩니다. 자, 동사로 쓰인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 동사의 의미,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그 밑에 옆에 왼쪽 예문 보겠습니다. 동사 3이라고 쓰고요. 밑줄 그은 다음에 동사 3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예문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 안 돼도 3명은 합격이야. 안 돼도 이때는 일정한 수준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동사로 쓰인 거고요.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동사로 쓰인 것을 예문을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붙여 쓴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는데, 만약 이게 문제에 나온다면요. 여기 나오는 여기 문장 예문 1년상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이것을 예문으로 보기 안에 주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용을 좀 밑줄 그어두고 이해해두고 살짝만 머리에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통째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동사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 연결시켜 두면 되겠습니다.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이거는요, 형용사, 언짢으니까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 예문은 여기 쭉 밑에 봅시다. 예문 적을 필요는 없고 화살표만 쭉 연결시켜줘요.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 됐어. 이때 안 되다는 의미는 마음이 언짢다는 뜻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따라서 단일 용언이기 때문에 안 되다를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 두 번째 의미,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 자, 우리가 걱정, 근심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얼굴이 상하죠. 야, 너 참 얼굴 너무 안 돼 보여. 그때 얼굴이 안 되는, 얼굴이 상해있다는 뜻의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역시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용사 두 가지 케이스 1번, 2번 밑줄 그어서 1번, 2번 써두고요. 자, 2번에 예문만 얼굴이 안 돼 보이를 추가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부사로 안 돼를 띄어쓰고 부사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때 안은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 그리고 뒤에는 동사로서 부사와 동사, 품사가 달리 쓰인 거기 때문에 부사 안과 동사 되다 당연히 띄었어야 되겠죠. 자, 그 예문은 그것을 하면 안 돼! 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슷한 부정부사가 쓰인 예로 안 돼, 되다는 아니지만 안 하다. 당장 청소를 아니 하다. 부사, 부정부사 안 하다 동사여서 띄어쓰는 사례가 뒤에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사 안과 동사 되다가 띄어쓰는 경우로 사례가 추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7판 6번까지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한눈에 보기 한번 정리 한번 볼게요. 자, 꼬치는 무슨 표기입니까? 당연히 어법 표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법 표기가 되겠네요. 자, 핀다는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기 때문에 소리 표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네요. 자, 밑으로 가서 볼까요? 물 좀 다오에 띄어쓰기, 나 물 좀 다오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고 나물 좀 다로 띄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쓴다. 너무나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띄어쓴다. 말할 필요 없겠네요. 띄어쓰기 즉 조사나 붙였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마음의 체언이니까 체언 플러스 조, 체조는 붙였습니다. 조울, 관용어 플러스 의존명사, 관명어 띄었습니다. 자, 같은 대로인데 앞에 거는 조사, 뒤에 거는 의존명사가 되겠네요. 단위명사 신발 두 켤레, 신발 명사 두 단위성 의존명사. 자, 그 다음에 켤레 역시 의존명사. 두는 의존명사가 아니고 관용사입니다. 수 관용사, 켤레는 의존명사. 그래서 관용사, 명사,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규칙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맞춤법을 띄어쓰기를 또 혹은 어법 표기, 소리 표기를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요. 당연히 언어 사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라는 거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맞춤법의 실제 활동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내용이네요. 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춤법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할 때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있죠. 달맞이. 자, 이게 원형 표기면 이게 맞겠고 소리 표기면 이게 맞겠네요. 자, 이때 우리가 떠올리는 규칙은 어떤 것입니까? 달맞다의 맞이 뭐죠? 영혼의 어간입니다. 그죠? 자, 어간의 뒤에 이나 같은 전미사가 이나 미음 같은 전미사가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형 표기했었죠? 그리고 달맞이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19항에 나와 있습니다. 19항. 어간에 이나 붙어서 명사가 된 것들은 원형을 밝게 적는다. 그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동생은 앉은 채, 과연 앉은 은과 채를 자, 이렇게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이게 고민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때 채는 뭡니까? 은이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앞에 앉으는 관형어가 되겠고요. 관형어 뒤에 자, 관 플러스 명, 관명, 의존명사가 오기 때문에 띄어써야 되겠죠? 그 아이의 채는 띄어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의존명사는 띄어쓴다고 하는 42항의 자, 규정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반이 축구 경기 3대0. 자, 3대0. 그럼 3은 숫자고요. 0도 숫자 아닙니까? 이때 이 대는 자, 여기서 의존명사가 되겠고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주거나 열과치게 쓰는 말들은 무조건 띄어 쓴다. 3대0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거 살펴볼게요. 표기 글쓰기 할 때 항상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전화할게야, 개야? 너무 헷갈려요. 하다 여러분, 리을개가, 리을개가 하나의 어미입니다. 하나의 단독 어미거든요. 그럼 리을개는 여기 봅시다. 자, 어미의 리을걸 리을개는 무조건 소리는 된 소리로 나지만 적을 때에는 된 소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원형으로 적어둡니다. 그죠? 그래서 할 걸, 할개, 다만 할까. 여러분들 의문형 어미의 경우에만 까를 인정해 줍니다. 의문형 어미. 의문형 어미에 뭐뭐 할까? 집에 갈까? 먹을까? 할 때 의문형 어미에만 된소리를 인정입니다. 된소리 인정. 자, 의문형 어미, 된소리 인정을 표시해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어제 만난 그 사람 말을 참 잘하더라, 잘하더라. 여러분들, 잘하다에 드라가 어미인데요. 어미가 드라가 맞을까요? 더라가 맞을까요? 자, 이거는 과거 시제를 과거를 회상하는 어미인데요. 그럼 회상 어미의 형태는요, 드라가 없고 무조건 덜하나 던밖에 없습니다. 원형 형태가 드라가 존재하지 않고 덜하나 던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던으로 적거나 더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백분율. 여러분들,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모음과 니은 받침 뒤에서는 어떻게 적습니까? 자, 백분, 여러분들 비율, 선율 기억났죠? 모음 뒤, 니은 뒤에서는 율이다. 자, 모음 뒤, 니은 뒤는 율입니다. 그러므로 백분, 율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율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또 규칙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반복해서 메모하고 암기해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 다음 뒷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방송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맞춤법을 맞게 고쳐봐라는 얘기네요. 자, 잘 읽어봅시다. 자, 우선 몹시라고 하는 거, 몹시. 자, 비읍 다음에 받침 비읍 다음에 시옷. 물론 발음은 몹시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자, 된소리 되기 조건에 부합하네요.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조수니까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으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만 이건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C 틀렸습니다. 몹시로 돼요. 국수인데 발음은 국수인데 국수라고 적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되겠죠. 등굣길. 자, 사이시옷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안 쓰는 게 맞을까요?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자, 등교. 자, 명사 합성어고요. 앞에 거 모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 뒤에 거 된소리, 의문의 변동이 있죠. 그 다음에 길은 고유어니까, 자, 사이소리 현상에서, 사이시옷을 적어야 되는 규칙 네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합니다. 그럼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따라서 등 굣길에 시옷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시옷 안 쓰면 안 돼요.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이거 뭐 고민할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어간에 많다가 있고, 이 어미, 전미사 이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를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원형 표기해 줘야 되겠죠? 영혼의 어간 다음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형용사 어간이 자, 부사로 바뀌는 변화가 생겨서 원형 표기해 줘야 되겠죠? 얘가 돼지, 돼지의 대가 아니라 원형의 어간이 돼 플러스 어미치가 붙어서 이렇게 적어야 되겠고요. 거에 여러분 어이의 그냥 애가 아니라 여이의 애라는 거 주의합시다.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해소될까 역시 해소되다의 리을까가 하나의 어미입니다. 해소될까가 아니 될까입니다. 해소될까 주의해 두시고요. 자, 쓰는데 주의하십시오. 쓰는데 자, 쓰다의 는이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고요. 관형어 물론 품사는 동사인데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쓰는 어미 자, 쓰는 어미 뒤에 이때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관명 자, 이거 관용어 플러스 의존명사의 구성이죠. 따라서 띄어써야 되겠네요. 자, 대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걸렸는데 이때 걸렸는데는 걸리다 는데가 하나의 어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붙였어야 돼요. 걸렸는데는 어미니까 붙이고 쓰는데는 이때 관용어 플러스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대는 시간을 가리키는 의존명사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두 개를 비교해 주시고요. 눈대를 의뢰 주기는커녕 자, 그럼 는커녕이 조사, 보조사 두 개가 는과 커녕이라는 보조사 두 개가 붙어서 연속으로 나왔죠. 그래서 전체를 붙였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아니잖아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아니잖아요. 자, 붙여 쓴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예시답안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마지막 페이지 교과서 마지막 페이지 그 그림 나오는 것들 속에 들어있는 우리 생활 속의 맞춤법을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잘 보시고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깃집, 여러분 고깃집 과연 시옷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쓰는 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 그걸 판단해 보기 위해서 고깃집을 한번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자, 명사에 해당하죠. 합성 명사 맞네요. 앞에 그 고기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해당되네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우리 고깃집에서 고기와 집 둘 다 고유어입니다. 고유 플러스 고유어. 세 가지 조건 일단 충족했네요. 거기다가 고깃집 뒤에 집이 찝으로 바뀌는 의문의 변동, 된소리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조건을 다 부합한, 네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하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깃집은 고깃집으로 적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죠? 자, 이거 조건을 떠올릴 수 있다 하는 거 좀 주의합시다. 그래서 선율 음악학원 볼까요? 여러분 선율 음악학원은요. 선율, 니은 받침 뒤에서는 류이 아니라 율이 되겠습니다. 그쵸? 선율, 너무 힘들어. 선율이 훨씬 쉽죠. 자, 그 다음에 남녀노소, 원래 개진 여자의 니어로 발음되는데, 자, 두음 법칙에 적용되지 않죠. 왜냐면, 이 한자어 니어가 둘째 음절에 와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둘째 음절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여가 맞겠고요. 여 틀렸습니다. 자, 류로 바꿔야 되고, 여를 여로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자, 벌써 두 가지 문제점, 또 고깃집까지 세 가지 고깃집 틀렸습니다. 고깃집에 시옷을 써야 되겠고, 셋 다 고쳐야 돼. 고깃집도 고치고, 선일도 고치고, 남녀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면접 볼까요? 바르면 우윳빛 피부가 돼요. 우윳빛은, 이거는 시옷을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유는 한자어인데, 빛은 우리 고유어고요. 다 명사, 자, 명명, 합성어 맞고요. 앞에 우유, 자, 앞말 모음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 우윳빛의 빛,
된소리 의문 변동이 있고요. 4개의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한자지만 빛은 고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쉬워서 쓰는 게 사이셔 표기하는 게 맞죠. 자, 우윳 쉬워서 써야 됩니다. 맞는 표기입니다. 피부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맞는 표기입니까? 원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되다의 돼 어감 플러스 어미가 어요가 어미가 어요라는 거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돼와 어요가 합치면 자 이렇게 돼 어요로 풀어쓰거나 아니면 붙여 축약시켰을 때 되어로 이렇게 되주의 되어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쓰거나 되어로 쓰거나 두 개는 허용이 되지만 이렇게 여기 원문처럼 되어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틀린 표기입니다. 고쳐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왼쪽 여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와 고깃집. 원래는 우리 고깃집은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허용, 앞에 게 기억의 원칙이고요. 뒤에 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역시 미소 화작품 역시 미소 화작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우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나 역시 고유명사로 지금 가게 이름을 썼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 허용해 주고 있고요. 역시 선율, 음악학은 역시 각각 3개의 단어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하나의 고유명사로 지금 쓰인 독특한 경우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 허용해 줍니다. 마찬가지 번개, 이동, 통신 다른 단어가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자 상호명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 붙여 쓰는 거 허용해 주고 있고요. 찾다와 주다 역시 본용어과 보조용어로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자, 이런 경우는 붙여 쓰는 것도 한 음절 자,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겠고요. 자, 그다음 밑에 가서 또 내용을 또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밑에 그림 볼게요. 우선 떡볶이 자 맞는 표기죠. 왜냐하면 복다가 용언의 어간이고요. 여기 뒤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원형 표기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지만 원칙을 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 만두국을 볼게요. 이런 만두 자 여러분 일단 만두와 국이 만난 명사 합성어죠. 확인해 볼게요. 명사 합성어. 그다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네요. 앞말 모음. 자, 만두와 국 중에 우리 고요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국이 고요입니다. 자, 그 고요 하나 들어있네요. 그다음 발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만두국으로 된소리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4개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어떻게 써야 맞을 거예요? 만두에 시옷을 써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고쳐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야단법석 어떤가요? 여러분들 야단법석으로 써야 됩니까? 법석으로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앞에 받침 확인해 볼게요. 법의 받침 비읍이 바닷가 조소 된소리 되기 조건에 부합하네요. 그 다음에 바닷가 조소로 된소리 되기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에 따른 의문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발음은 법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된소리 조건에 해당되는 표기이기 때문에 발음은 바뀌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죠.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음은 국수로 나지만 표기는 우리가 국수라고 적지 않습니까? 자, 받침이 기역, 바닷가, 조수에 해당할 때에는 발음은 바뀌지만 표기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석이 맞는 표기입니다. 좀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겠습니다. 옷을 다립니다. 이러면 다리당. 자, 기본형이 뭡니까? 다리다가 되죠? 그럼 원형이 다리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래서 다립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 곱슬곱슬한, 여러분들 갈색털. 여러분, 곱슬곱슬. 발음이 물론 슬로 발음되긴 됩니다만은, 자, 곱슬의 받침의 앞에 비읍 있죠? 바닷가 조소, 바닷가에 된소리 되기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의문의 환경을 갖고 있죠. 된소리 되기 조건에 부합해서 의문의 변동은 된소리로 일어나지만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곱슬곱슬로 적어야지 맞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밋밋하고 여러분 밋밋 발음이 유사하죠?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이 써야 됩니다. 어떻게 씁니까? 밋밋으로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주신 여러분
찾아와 주다는 뛰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단어 뛰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이는 것도 허용해서 틀린 건 아니다. 자, 분께는, 자, 분은 의존명사고 깨, 조사, 는 조사가 두 개 연속 나와서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조사 두 개 나와서 붙여 쓰는 게 맞다. 자,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여기 쭉, 빼먹을 뻔했어요. 공사 중, 여러분, 공사와 중, 이때 중은 여러분 의존명사입니다. 뭐, 진행이란 뜻이 있죠? 공사, 명사, 다른 단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고쳐야 되겠네. 공사하고 띄어쓰고 중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페이지 그림 부분까지 설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은 나중에 수능의 문법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또 1학년 내신에서 좀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넘지 않고는 인내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해 두시고 원칙을 이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시험 때 잘 맞길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포기하거나 또 원칙을 정확히 암기하지 못해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